자, 이때 IMF가 요구한 건 대규모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게 되죠. 자, 그런 국가 위기 상황에 김우중 회장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거 아, 중요해? 뭔가 그 와중에 제발. 또 뭐 하셨어? 해답을 좀. 대우그룹은 오늘 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달 안에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인수 그만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게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지금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수출을 더 늘려야 할 때입니다. 매년 500억 달러 무역 흑자를 쌓으면 IMF 조기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우리나 언론이나 이 아는 사람들이 같이 깊이 논의해서 지금 제일 급한 게 수출이다. 그것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억을 경상수지 흑자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바둑을 즐기던 김우중 회장이 즐겨 하던 말이 대마불사. 대마는 쉽게 죽지 않는다. 김우중 회장이 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대를 했었는데요. 큰 기업은 죽지 않고 어떻게든 더 덩치를 키워서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사실 저 의견의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대우는 이미 1980년대부터 자금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우 전체 부채가 얼마인지는 김우중 회장님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자충수 아니었나요? 저 정도면?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덩치가 컸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그런데 부채 비율이 400%가 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부실 기업을 계속 인수를 하면서 몸집을 계속 불렸죠. 대마불사. 내가 몸집이 더 커지면 죽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IMF 체제 이후에만 부채만 빚만 17조 원이 증가를 해서 1999년 대우그룹 전체 부채가 500억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와. 약간 그런 느낌인데 병이 들었어. 근데 이게 지금 상태가 심각해서 약을 처방하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으악 근육만 키우는 정신 이거 할 수 있어 막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미 시장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대우그룹의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 대우는 주가마저 낮아 유상증자 등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대안은 자산 매각뿐이지만 팔릴 만한 회사가 없다. 대우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해외 채권이 회수되기 시작하면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뭔가 불길한 단어들 투성이네요. 금융권은 술렁이었고요. 경고는 빠르게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대우그룹이 이제 본격 해체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지금 제 뒤로 대우 성장 신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우센터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어서 멈춰버린 성장 신화의 한 단면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버티다 사재를 직접 출연을 하겠다고 합니다. 10조 담보를 제출을 하고 4조를 더 빌려요.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로도 해결이 안 나니까 부채는 더 늘어나고 수습은 하나도 안 되는, 그러니까 더 악순환에 빠지는 상황이 돼 버립니다. 자, 그리고 3년 뒤 전 세계에 이런 전단이 뿌려집니다. 김우중, 위 사람은 경영 부실과 방만한 기업 경영으로 작게는 70만 명, 크게는 250만 명 한국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태롭게 했음. 진짜 아 너무 씁쓸하다. 순식간이다. 수배지가 붙었구나. 그러게. 수배 전단에서 회장님을 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 99년 10월 중국 출장을 떠난 김우중은 귀국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룹 회장 사직서는 우편으로 배달돼. 김우중 회장은 워크아웃에 동의를 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동의했어요. 김우중 회장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플라이 아웃했어요. 대우그룹은 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해체가 돼요. 그룹 하나가 공중 분해가 되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김우중 회장을 잡겠다고 체포조까지 조직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못 찾았어요, 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숨어 다니던 김우중 회장이 왜 이때 갑자기 돌아왔을까요? 세상에. 아 근데 그 한 몇 년 사이에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다. 인상이 달라졌어. 사실 재판 받으러 나오는 회장님들 모습이 왜 우리도 매번 비슷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는데요. 그때 검사를 해보니까 세 혈관 중에 2개 혈관이 거기 막히기 전까지 심하게 협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는 협심증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 검사를 보게 되면 과연 이 심장 혈관으로 이렇게 견디고 있었을까 할 정도로 혈관이 너무 딱딱하고 여러 군데가 좁아져 있고 그래서 우회술, 혈관이 막힌 곳을 이렇게 있는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 우회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그 당시에 조금 회장님께서 수술에 또 횡설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측두엽의 일부에 출혈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출혈이 다행히 심하진 않았어요. 장폐색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자주 입원하시고 또 먹지 못하시고 또 배변도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의 진단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종합병원 정도인데. 그러니까. 자, 사실 김우중 회장은 오래전 비밀리에 위암 수술도 받았대요. 종양 자체가 크진 않았지만 위의 4분의 3을 절제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사실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안 하잖아요. 그래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똑 떼내거든요. 이건 이제 옛날이니까 3분의 4를 잘라낸 건데 잘라내면은 덤프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위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막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도 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제 장폐색증이 생기거나 뭐 큰 수술이었으니까 이것도 유착이 생기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5년 8개월의 도피 생활 동안 김 회장은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못 잘 정도로 약에 의존했대요. 잠시 끊었던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웠고요. 어쩌면 더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몸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결국 5년 8개월 만에 돌아온 김 회장에겐 징역 8년 6개월과 추징금 17조 원이 선고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대우그룹은 41조 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걸로 드러납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회계 부정 사건으로 기록이 된 사건입니다. 회장님과 대우에 대해서 되게 멋진 타이틀을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뭔가 말로가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랬던 모습들이 다. 대우의 몰락과 해체를 놓고 뭐 김우중 회장과 경영진만 잘못한 게 아니라 뭐 정부가 대응을 잘못했다 이런 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전체적인 부채를 그렇게 지나치게 많이 조달해서 회사의 위기를 몰아넣은 것은 경영진과 김우중 회장의 선택이었고 잘못입니다. 금감원 실사 결과를 보면 대우 전체 그룹의 총 부채가 89조 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빌려간 돈 때문에 이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과 금융기관들도 다 위기에 빠졌고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지워준 거예요. 그렇게 13년이 흘렀어요. 만 82살이 된 김우중 회장은 전과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내가 갔는데 저를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또 한참 전에 나를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주위 분들한테 막 갑자기 화도 내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지기능 장애가 오신 거죠. 김우중 회장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면은 뇌 일부 영역이 퇴화하면서 이제 기억 같은 것이 손상되는 거죠. 그 조직을 들여다보면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이 돼 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이 단백질이 응집이 돼 있어요. 응집이 일어나면서 뇌 기능이 파괴가 되는데
그중에 시냅스 기능이 망가뜨리면 이게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구나. 이것 때문에 치매가 발병하는구나라는 것까지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김우중 회장님은 아마 그 혈관 손상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출혈도 있었잖아요, 뇌가. 그리고 여러 번 장 폐색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 영양 상태도 부족했을 가능성이 많고, 계속 담배를 피셨으니까 머릿속에 혈관이 막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혈관이 터지기도 했고 막혔을 가능성도 있고. 김우중 회장님은 아마 알츠하이머병 플러스 혈관성 손상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혼합형 치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게 되면 훨씬 더 심하게 인지가 빨리 떨어지고 그런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 무렵 김 회장은 아내를 부쩍 따라다녔대요. 언제부턴가 돈 얘기를 자주 꺼냈다고 합니다. 나 1,000만 원만 줘. 다시 사업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 나 사업하게 돈 좀 줘, 엄마. 어머. 엄마. 어떡해. 아이고 완전 20대 청년이 됐네. 치매를 앓은 뒤 마지막 1년, 김 회장은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오직 한 사람, 아내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여보가 아니라 엄마라고 부르면서.